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수업에는 이 원형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선형 그라데이션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색이 변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원형 그라데이션은 조금 다릅니다. 제시된 글을 보면 원이나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동심원을 그리며 바깥 방향으로 색상이 바뀌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색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원의 중심과 크기를 지정하고 그라데이션의 모형을 지정해야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원형 그라데이션은 원이나 타원 중심에서 바깥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동그란 빛이 퍼지는 느낌이나 조명 효과 같은 배경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레디얼 그라디언트라는 것입니다. 기본 형식은 이 슬라이드에 제시된 것처럼 노란색 모양, 크기, 그리고 위치, 색상 중지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슬라이드에서는 모양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뒤에는 크기, 그리고 위치, 그리고 색상 중지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먼저 모양을 보면 원형 그라데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클, 즉 원형이고요. 또 하나는 이클립스, 타원형입니다. 그런데 따로 모양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이클립스가 기본값이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먼저 그레이드 1에서 백그라운드 레디얼 그라디언트 함수값이 화이트, 옐로우, 레드로 되어 있는데 하단에 그 이미지 색상을 보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표시가 되죠. 그리고 그레이드 2를 보시면 여기 서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클, 화이트, 옐로우, 레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클이라고 직접 지정했기 때문에 이 원형 그라데이션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모양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타원형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 서클을 넣었을 때 원형으로 바뀌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습 파일 9번에 레디얼 1 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서를 여시면요. 레디얼 1 문서를 여시면 여기 주석이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 주석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교환을 보시고요. 여기 보면 클래스 선택자에 그레이드 1 스타일 만들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흰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점차 바뀌는 그라데이션이에요. 여기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드 1 일단 레디얼 그라디언트라는 함수 값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서클을 넣지 않고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색상만 화이트, 그리고 옐로우, 그리고 레드를 작성하고 바로 출력을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출력을 하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보이죠. 모양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값인 타원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래도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레디얼 그라디언트 안에 일단 모양을 서클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상은 똑같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위에는
타원형으로 보이고 아래는 원형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드 자체에서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 모양을 지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원형 그라데이션의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그라데이션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색이 퍼져 나가는데 이때 그라데이션이 어디까지 퍼질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앞에 네 가지의 값이 나와 있어요. 그쵸? 위에서부터 closest side, closest corner, farthest side, farthest corn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먼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closest side의 내용을 보면 원형이라면 그라데이션 가장자리가 그라데이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요소의 측면에 닿을 때까지 그립니다. 타원형이라면 그라데이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요소의 가로축이면 세로축에서 닿을 때까지 그립니다. 결과 화면은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는 요소가 변이 4개인 사각형이다. 여기에서 오른쪽 측면에 그라데이션의 가장자리가 닿을 때까지 그라데이션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closest side는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면이 닿을 때까지의 그라데이션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가면서 왼쪽의 면에 부딪히는 순간 거기까지 퍼져나가는 걸로 이미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가까운 측면. 그리고 두 번째 closest corner를 보면 그라데이션 가장자리가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요소의 코너에 닿도록 그린 겁니다. 결과 화면은 이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사각형 요소의 꼭지점, 이 코너가 4개가 있는데 그라데이션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꼭지점에 닿을 때 그라데이션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꼭지점에 닿으면 이제 퍼져나가는 게 거기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꼭지점이 닿을 때까지 그린다 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와 반대인데 먼 지점이에요. 먼저 farthest side를 보면 원형이라면 그라데이션 가장자리가 그라데이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측면에 닿을 때 그립니다. 타원형이라면 그라데이션 가장자리가 그라데이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로 또는 세로 측면에 만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farthest side는 중심에서 가장 먼 면에 닿을 때 그라데이션을 그리고, 그쵸? 가장 먼 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farthest corner, 중심에서 가장 먼 꼭지점을 그라데이션을 그리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면 그라데이션의 가장자리가 그라데이션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코너에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데. 즉 따로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가장 먼 꼭지점까지 색이 퍼지는 방식으로 처리가 돼요.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말로 들으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습에서 값을 하나하나 바꿔보는 게 좋은데 그러면 그 레디얼 2를 열어서 한번 2 문서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얼 2라는 문서를 열어보면요, 코드를 좀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 여러분 파일에도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동영상이라는 강의의 특성상 이 시간적 한계도 있고 좀 작성할 게 많아서 좀 미리 작성해 놨고요.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는 대신에 이 코드를 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코드를 보면 div1부터 4까지 이렇게 4개의 영역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4개의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div1, 2, 3, 4 백그라운드 컬러도 똑같고 레디얼 그라디언트 똑같은데 여기서 차이점은 이 closest side, closest corner, farthest side corner 요 차이만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서클이라는 걸 보면요. 이 서클은 원형 그라데이션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원형으로. 타원형이 아니라. 그리고 at 30%, 40%는 그라데이션의 중심 위치입니다. 즉, 왼쪽 30에 위에서 40 되는 지점 중심으로 삼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 옐로우, 그린. 이것은 색상의 순서예요. 중심에 흰색으로 시작해서 노란색을 거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4개의 코드에서 무엇이 다르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요 사이드냐 코너냐 먼 사이드냐 먼 코너냐 요 차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었죠. 클로스트 사이드는 가장 가까운 측면에 닿을 때까지 퍼지고, 그리고 코너는 가장 가까운 꼭지점에 닿을 때까지 퍼집니다. 그리고 파디스트 사이드는 가장 멀리 있는 측면에 닿을 때까지 퍼지고요. 그리고 파디스트 코너는 가장 멀리 있는 꼭지점이 닿을 때까지 퍼집니다. 이 파디스트 코너가 기본값이라고, 디폴트 값이라고 말을 했었고요. 한번 우리가 이 실습 파일에서 출력을 해갖고 브라우저로 한번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가까운 측면에 닿을 때 멈추는, 그리고 코너에, 그리고 먼 측면 닿을 때, 그리고 먼 코너에 닿을 때까지 이 그라데이션이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 클로스 사이드, 코너, 파디스트 사이드, 코너를 바꿔보면서 그라데이션이 어디까지 퍼지는지 화면에서 확인해보는 연습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원형 그라데이션의 그 위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형 그라데이션 제시된 키워드 3 위치,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보면요. 그라데이션이 시작하는 원의 중심 지정, 그리고 모양과 크기 속성 다음에 at 키워드와 함께 위치값 지정,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는 뭐 키워드나 백분율을 쓸 수가 있습니다. 원형 그라데이션은 이 동심원이기 때문에 원은 그 원을 그릴 수 있는 이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원형 그라데이션은 중심에서부터 색이 점점 퍼져나간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이 어디에 둘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전 실습을 통해서 at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 코너, 먼 쪽, 가까운 쪽 이 실습을 봤었는데요. 위치를 지정할 때는 이 at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위치 값을 적게 되죠. 한번 실습 파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값은 키워드나 백분율이라고 했어요. 이 키워드에서는 가로 방향은 left, center, right 중에서 하나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세로 방향으로는 top, center, bottom 중에서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20%, 20%처럼 백분율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한번 여기 슬라이드의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드라는 클래스 선택자 안에 백그라운드 속성 안에 그 레디얼 그라디언트 그 함수를 보시면 서클, 그렇죠, 원형이라고 했죠, 타원형이 아닌. 그리고 at 20%, 20% 이것은 가로와 세로 20% 지점에서 시작하겠다. 그리고 화이트 점 블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을 출력하면 이 중심점 20% 지점에서 점점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퍼져나가는 둥근 원형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브라우저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레디어스 3 문서를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어 있죠. 20% 20%에서 시작하여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원형 그라데이션, 그리드 스타일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가 바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디얼이죠. 원형. 그리고 함수값으로 서클 at 그리고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해서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미지가 그 원형 그라데이션 원으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 코드에 나와 있는 보더 레디어스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삭제를 하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네모 박스처럼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것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는 백분율로 at 20% 20%를 썼는데, 여기에 센터를 넣을 수도 있고, 레프트 탑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센터 해서 출력을 하면 가운데에서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형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형 그라데이션의 색상 중지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키워드를 보시면 4번 색상 중지점, 내용은 색상이 바뀌는 지점이고, 또 색상만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색상과 함께 중지점의 위치도 함께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색상 중지점은 우리가 앞에서 이 선형 그라데이션 학습을 통해서도 봤었죠. 말 그대로 색상이 바뀌는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글처럼 원형 그라데이션에서도 색상만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색상과 함께 어느 위치에서 그 색상이 나타날지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오른쪽 코드를 보면 먼저 그레이드 1이라는 클래스 선택자 안에 백그라운드 레디얼 그레디언트 함수 안에 함수값이 옐로우, 화이트, 오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공부했던 거잖아요. 노란색에서 흰색, 그리고 주황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치값이 없어요. 위치값이 없기 때문에 색이 바뀌는 위치는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하게 됩니다. 왼쪽 첫 번째 그 그림, 이미지, 예제이고요. 그리고 코드 아래 두 번째 코드, 그레이드 2를 보시면 레디얼 그레디언트, 옐로우, 화이트 10%, 오렌지 60% 이렇게 색상 뒤에 위치값을 함께 지정했습니다. 즉 노란색 중심으로 흰색은 10% 지점에서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주황색은 60% 지점에서 나타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한번 아래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흰색 10% 지점에서, 그리고 오렌지색 60% 지점에서.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의 예제보다 두 번째 그림의 예제가 색이 바뀌는 지점이 더 분명하게 조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실습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색상만 지정했을 때의 결과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색상 뒤에 10%, 60%처럼 위치값을 넣었을 때 색이 바뀌는 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의 그 12번 레디얼 4라는 문서를 열어보시면요, 이 두 가지의 주석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레이드 1 스타일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레이드 2 스타일을 만드는 건데, 먼저 첫 번째 코드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노란색에서 흰색을 거쳐 주황색으로 바뀌는 타원형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건데, 일단 클래스 선택자명을 그레이드 1으로 나와 있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스카이블루. 사실 지금 현재 백그라운드 컬러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레디얼 그레디언트 옐로 색상에서 화이트로 하고 오렌지까지 여기까지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면 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 div 태그 안에 클래스 속성을 적지 않았어요. 클래스에 그레이드 1을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력을 하면 요렇게 원형 그라데이션이 중지점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다가 중지점을 넣는지 위치 값을 한번 넣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레이드 2라는 클래스명에 백그라운드도 똑같이 그냥 스카이 레디얼, 여기에 이제 옐로우 그리고 화이트, 화이트 10% 그리고 오렌지 60% 하고, 그래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말했던 것처럼 그 첫 번째는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계산한 거고, 두 번째는 노란색 중심으로 흰색이 10% 지점에서 나타나게 하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60% 지점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원형 그라데이션은 모양, 크기, 위치, 그리고 색상 중점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동그랗게 색이 퍼지는 효과뿐 아니라 어디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퍼지고 어느 지점에서 색이 바뀔지도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그라데이션을 사용해서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 그라데이션을 한 번만 적용해서 색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배경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그라데이션을 반복해서 줄무늬 같은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라데이션 반복에는 선형 반복도 있고 원형으로 된 반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좀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선형 그라데이션을 사용해서 좀 반복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첫 번째 있는 박스 .grid 1을 보면 여기 백그라운드 속성 값으로 repeating linear gradient 라는 함수를 쓰였는데요. 이 함수는 이름 그대로 선형 그라데이션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속성이에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을 때 출력되는 것이 우측에 배치된 이런 이미지입니다. 노란색으로 시작해서 20픽셀 지점에서 빨간색으로 변하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반복해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색이 부드럽게 섞이면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명확하게 줄무늬 패턴을 만들고 싶다면 정확하게 색이 바뀌는 지점을 좀 정확하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숫자로서. 그러면 먼저 이 예제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실습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리피팅이라는 문서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두 개의 주석이 되어 있는데, 아래 있는 거, 그 원형 그라데이션 반복은 제가 한번 미리 만들어 봤고요. 우리는 위에 있는 거를 코드로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클래스명을 그레이드 1으로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하고 그라운드에 리피팅 리니어 그레디언트 함수를 사용해서 옐로우 20픽셀 정하고 클래스를 적용을 해줘야겠죠. 원으로 적용을 합니다. 보시면 그레이드 1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 리피팅 리니어 그레디언트 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아래와 다르죠. 그리고 이 코드는 이 노란색에서 시작해서 20픽셀 지점에서 다시 빨간색이 되도록 변화하는 그 선형 그라데이션을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색이 부드럽게 변하면서 반복되는 줄무늬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레이드 2에 있는 것은 뭐 동심원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0% 줌에서 빨간색으로 원형도 이렇게 반복되고, 그리고 그 뒤에 더 세밀하게 색상 위치를 지정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반복이 아니라 좀 더 또렷한 패턴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그라데이션이 겹치는 부분을 조절했을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제를 보면 백그라운드 속성에 리피팅 리니어 그레디언트, 뭐 옐로우 20픽셀, 레드 20픽셀, 뭐 레드 40픽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코드는 0부터 20픽셀까지는 노란색, 그리고 20픽셀부터 40픽셀까지는 빨간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픽셀짜리 구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 결과처럼 노란색 줄, 빨간색 줄이 또렷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예제는 이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반복이 됐던 형태이고, 그리고 지금 보는 이 두 번째 예제는 색이 겹치는 구간을 조절해서 완전하게 줄무늬 패턴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리피팅 리니어 그라디언트 함수는 그라데이션을 반복해서 패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속성이며, 색상 중심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부드러운 효과가 반복될 수도 있고, 또는 또렷하게 줄무늬 패턴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실습 파일을 보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14번 이 패턴 문서를 열어보시면요, 저는 미리 좀 작성을 해놨어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한번 따라서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레이드 1을 보시면 여기 그 리피팅 리니어 그레디언트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안에 옐로우 20픽셀까지는 노란색이고, 그리고 20부터 40까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40픽셀은 이 구간을 계속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면에서는 노란색과 빨간색 줄무늬가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그래드 2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원형 패턴 반복인데, 마찬가지로 이 코드도 흰색 10까지, 그리고 회색 10부터 20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레이드 1은 선형 반복 그라데이션이고 2는 원형 반복 그라데이션이에요.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패턴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정리하면은 줄무늬처럼 반복되는 배경은 리피팅 리니어 그레디언트 함수를 사용하고요. 동심원처럼 반복되는 배경은 리피팅 레디얼 그레디언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9까지 수업을 했고, 이 챕터 9에서는 배경색, 배경 이미지, 배경 위치와 반복, 그리고 그라데이션 효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배경은 이 웹페이지의 분위기를 크게 바꾸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속성을 이용해서 훨씬 다양한 화면을 여러분들께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